안녕하세요. 부자된 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 8월 24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블랙홀과 데이터 센터의 미래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고요. 해당 주제를 통해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상생 빼고는요, 지금 다 올랐죠. 보시면 3대 지수가 다우산업이 41,175.08포인트로 플러스 1.14%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도 17,877.79포인트로 플러스 1.47% 상승. S&P 500도요, 5,634.61포인트로 플러스 1.15% 상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 빼고는요, 니케이, 상해 종합,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을 했네요. 주뉴스 헤드라인 이어서 볼까요? 보면은 뉴욕 증시가요, 파월이 쏘아올린 피벗 신호탄으로 올랐다라는 내용인데 나스닥이 무려 1.47%나 상승 마감했고, 파월이요,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환호를 했고, 주식은 상승했고 금리는 하락했고 금도 상승을 했네요. B컷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 B컷 가능성도 파월이 발언을 통해서 남긴 것 같은데, 환호한 뉴욕 증시 나스닥 1.5%, 1.47%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S&P 500 맵을 한번 볼까요? 역시나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0.3% 상승, 애플 1.03% 상승, 구글 1.17% 상승. 반면에 메타만 지금 0.74%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존 0.52% 상승, 엔비디아 4.55% 상승, AMD 같은 경우도 2.16%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보면요, 지금 뉴트럴 구간이죠. 53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블랙웰이요,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성능을 높이다 라는 내용인데, 해당 이미지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블랙웰의 이미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블랙웰은요, 단순히 성능만 좋은 칩이 아닌데요. 기존 칩들이 공기로 식히는 방식을 사용했던 블랙웰은 물로 식히는 액체 냉각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칩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고요. 동시에 전력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마치 이렇게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고성능 자동차에 고급 냉각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과 같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하고요. 추가적으로 블랙웰을 내년 메모리 용량을 늘리고 추가 컴퓨팅 기능을 탑재한 블랙웰 울트라로 이후 루빈 울트라 모델로 진화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네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GPU, AI 및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화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한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설립 연도는 1993년이었고요. 상장일은 1999년 1월 22일이었죠. 매출 구성을 잠시 보면 2024년 1월 기준인데요. 연산 및 네트워크가 77.8%, 그래픽이 22.2%, 그리고 주요 산업 보면 반도체 팹리스 시가총액 1위, 인공지능 시가총액 1위, 컴퓨터와 주변 기능 시가총액 2위는 진짜 엄청난 회사입니다. 배당 내역도 살펴보면 2023년 배당 기준으로 4번 있었죠. 3, 6, 9, 12. 2023년 1주당 배당금은 연 0.16달러였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을 보면 0.01%입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 성장률은 0.89%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성장률을 잠시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친 시가총액 2위까지 갔다가 잠시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요, 지금 차트인데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양봉으로만 돌파하고 있죠. 양봉으로만 돌파했고, 그리고 보면은 좋은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직전 월봉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월봉이요.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는 월봉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조정을 받을까? 왜냐하면 월봉이 뚜껑을 땄죠. 직전 양봉을 지금 반 이상 넘는 음봉이 발생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요 2월 8월의 초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10선인데요. 10선 찍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음봉을 다 잡아오는 양봉이 이렇게 출현을 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점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월봉이 끝나준다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월봉이 끝나준다면 상승을 또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점이었죠. 2024년 6월 1일 140달러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월봉이 어떻게 끝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의 변화를 이끌다 라고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블랙웰은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력 효율의 증가입니다. 액체 냉각 방식은 기존 공냉 방식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열을 식힐 수 있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절감인데, 전력 소비 감소는 곧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환경 개선은 냉각팬 소음이 줄어들 거고, 데이터 센터 환경이 더욱 조용해지고 냉각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AI 시대에 어디에 그러면 우리는 투자해야 할까요? 이처럼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R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3배 레버리지 ETF인 SXL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고요. 그럼 왜 SXL일까요? SXL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우선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ETF고요. 운용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69%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 1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상장일은 2010년 3월 11일. 보유비중 탑10 보시면 RC 반도체 지수, TRS,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퀄컴, 여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등 진짜 엄청난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SXL의 월봉 차트인데요. 역시나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엄청난 하락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다가 상승이 한 세트, 그리고 나서 하락이 한 세트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직전 이제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뚫었고, 그러고 나서 안 좋은 음봉이 발생했고, 그 다음 또 반전으로 또 좋은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그래서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진짜 엄청난 하락을 했었죠. 초반에만 해도 되게 이 최고점이죠. 최고점을 뚫을까 기대도 했는데, 웬걸 갑자기 엄청난 하락을 했고, 거의 10선을 찍고 올라왔긴 했는데, 그래도 안 좋은 뚜껑을 따는 모습을 봤죠.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이번 달 8월에 드니까 거의 다 지금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왔죠. 거의 121선 빼고는 다 깨졌는데 다시 엄청나게 반등을 하면서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선을 수복을 했죠. 이번 달이 양봉으로 해서 이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은. 아니면 다 말아 올린다고 하면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이렇게 나아가서 이 최고점을 아마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우선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이번 달이 다 해당 직전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이렇게 더욱 이제 추락해서 다음 달까지 어떤 조정의 시그널을 받고
다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XL은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자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SXL에는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TSMC, AMD, 인텔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죠. 이 기업들은 AI, 5G,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성장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SXL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룰 가능성이 높고요. SXL은 이러한 산업의 성장에 3배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더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SXL은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단일 기업에 보통 투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ETF를 통해서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포트폴리오 위험을 조금이나마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저는 투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SXL 3배 레버리지 진짜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멘탈이 붕괴가 됐어도 어, 제 방식대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다라면 지금 엄청난 기회로 여겨지는 그런 위험이 되겠죠. 물론 SXL 투자는 위험이 따릅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보다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블랙 먼데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고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XL에 대해서 몰빵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SXL은 자기 자산의 가용자산 한 10% 정도만 뚝 떼어내서 분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엔비디아 블랙웰의 등장은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바꾸고요. 나아가 AI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SXL 같은 레버리지 ETF를 통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죠. 그래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베팅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기업들에 아니면 이렇게 ETF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부자되는 그 길로 한 단계 한 단계 다가갈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